유튜브 검색창에 부산 MBC 검색해갖고 들어오면은 실시간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채팅도 할 수 있고 예. 지금 버뜩혀 보이소. 자랑스런 자갈치 아지매매. 코로나19 상황이 조금 진정되는 국면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확진자 수가 좀 줄어들었는데 예. 3일 연속으로 전체 확진자 수 600명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은 확진자 수가 비슷한 모양새인데 어째야 확산을 줄일 수 있을지 현재 코로나19 상황 어떤지 진단해 보겠습니다. 예, 동아대 감염내과 정동식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 토요일에 부산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42명, 일요일에는 19명. 어떻습니까? 좀 줄었다고 봐야 될까요? 아마 지난 토요일 42명으로 또 확진자가 갑자기 또 증가해서 네. 아마 걱정하시는 청취자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아마 그때 이제 학교 관련하고 가족 접촉자 감염으로 증가했던 것 같은데요. 그 전날 근데 금요일 18명이었고 또 다행히 일요일 다시 19명으로 20명 아래로 좀 떨어져가지고 아직은 서서히 감소할 걸로 예측이 되는데 한 번씩 이렇게 또 증가할 수는 있을 것 같아서 조금 계속 시민 여러분들이 방역수칙을 지키는 부분들은 계속 지속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 전체 확진자 수는 좀 확실히 줄었다 하는 느낌은 있더라고요. 사흘째 600명대인데 어떻게 이 추세가 좀 점점 이렇게 줄어들까요? 네. 그 전국 통계에서 최근에 이제 600명대로 떨어졌는데 그전에는 뭐 하루 1000명대가 발생했으니까 그죠. 최근 하루 평균이 보통 한 738명 확진자 발생이 되고 있는데 전주보다 비교하면 한 193명이 감소했다고 하거든요. 네. 예. 그래서 아마 이게 이제 서서히 감소 추세로 이어질 듯한데 이제 이 부분은 또 전국 감염 재생산 지수도 보면은 이번에 드디어 이제 1 미만으로 0.88로 떨어졌었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큰 흐름은 이게 이제 감소 추세로 서서히 될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 한 번씩 또 조금씩 더 올라갔다 떨어지는 부산하고 비슷하게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아직은 또 겨울철 날씨가 춥고 그리고 또 한계 안 되는 실내 생활을 많이 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예. 최근의 특성도 보면 가족이나 이런 지인들 가까운 지인들 그리고 실내에서 이제 가깝게 지낼 수밖에 없는 이런 분들을 통해서 발생하는 경향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제 거리두기를 좀 준수를 한다든지 방역수칙 지키는 게 이제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예. 오늘 아침에 그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 생활치료센터에 대한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근데 생활치료센터에서 보통 이제 확진자가 들어가면 거의 의료진이 이렇게 뭐 검사를 중요하게 막 진행한다거나 이게 아니라 거의 비대면, 그러니까 온라인 상으로 이렇게 서로 이렇게 질문하고 답하고 저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뭐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괜찮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검사 없이 PCR 검사 없이도 이제 퇴소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여기에 대해서도 인터뷰도 하셨던데 좀 말씀을 해주시죠. 보통 우리가 이제 최근에 외국에도 그렇고 국내에서도 연구를 해보면 특히 증상이 없거나 경증인 분들은 이렇게 확진된 증상이 있는 시점부터 해가지고 한 7, 8일쯤 되면 바이러스 배출이 거의 안 됩니다. 예. 그래서 그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아마 정부에서 특히 생활치료센터 가시는 분들은 무증상이거나 또는 이제 경증인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만약에 증상이 더 호전되거나 뭐 없어지거나 하면은 굳이 검사를 또 PCR 검사를 추가할 필요 없이 이제 퇴소를 해도 격리 해제를 해도 큰 문제는 없는데 단 하나가 이제 이분들 중에서 혹시 어떤 증상이 새로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괜찮아요 그러고 할까봐. 예, 그렇죠. 말씀을 안 하시거나 또는 체온도 이제 본인이 제가 측정을 해서 보고를 해야 되는데 체온이 또 올라가는 추세인데 본인이 또 이제 그것을 격리해제해서 퇴소하려고 말씀 안 할 수 있는 분. 아우 일도 급한데 뭐 이 정도 열 괜찮아 그러면서 저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퇴소를 할 수 있다. 대부분이 그러진 않을 텐데 그렇겠죠. 이제 한두 분이 그래 생기면 그분이 또 이제 만약에 바이러스 배출이 된다면 그 주위에 전파가 될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이제 요번에 또 좀 더 체크를 퇴소하기 전에 의사분이 한 번 더 체크를 한다든지
여러분들을 좀 더 개선을 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걸로 보입니다. 예, 네, 예. 안 그래도 저희 청취자분께서 제보를 한번 주셨거든요. 자기가 이제 네. 여기 여기 들어가 있었는데 옆방에 보니까 검사를 안 하고 나가는 게 너무 이상하다고 불안하다고. 너무 예. 네. 근데 다 그런 이유가 있었다 하는 걸 아마 네, 오늘 네, 들으시고는 조금 안심이 되지 않으실까 싶고요. 네. 서울 이제 수도권 같은 경우에 임시 검사소에서 88명이 네. 새롭게 확진 판정을 받게 되는데 교수님 늘 저희 시간에 말씀하실 때 조금 이제 사람을 네. 많이 만나고 증상이 조금이라도 있으면은 여기 검사 증상이 없더라도 검사를 받으러 가라 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또 조금 걱정되는 게 임시 검사소에 괜히 갔다가 거기서 또 혹시 뭐 이렇게 병이 없는 거 아닌가. 그래서 네. 왜 부산의 사하구 같은 경우에 임시 진료소 만드는데 좀 주민들이 반대도 했다는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네. 근데 보통 이런 인시 선별 검사소가 위치한 데가 환기가 잘 되는 네네. 그런 실외에 네. 이제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거든요. 대신은 이제 사람들이 몰릴 경우에는 그 대기 중에는 또 옆에 붙어 있기보다는 좀 거리를 좀 두신다든지 그리고 검사하기 전하고 후에 손위생을 좀 철저히 하시고 또 그리고 검사 외에는 마스크 착용을 철저히 하시면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거의 각 구마다 이제 다 설치가 됐거든요. 네. 예예. 그래서 근데 단 최근에 이제 너무 날씨가 춥고 한파가 있어서 예예. 당분간 아마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단축 운영한다고 하니까 꼭 확인하시고 방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 오늘부터 헬스장 뭐 이런 실내 체육 시설들이 영업을 네네. 이제 재개하는 걸 허용을 했는데 거기에도 네. 이제 조건부가 있어요. 네. 네. 그 걱정은 안 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생계는 생계니까 뭐 여러 가지로 네. 제한을 두고 하긴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게 이제 부산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에다가 이제 강화 조치를 플러스 알파를 해가지고 12월 15일부터 시행했으니까 거의 한 달 동안 지속이 된 거거든요. 예예. 근데 이제 지금의 부산 단계가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감소 추세를 좀 가지고 있고 지금의 기준으로 보면 사실 부산도 이제 2단계로 조정이 가능한 시점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추세만 이어지면 17일 후에는 2단계 조정도 가능할 걸로 보이는데 예예. 부산이 유일하게 비수도권에서는 지금 다 2단계인데 부산만 2.5단계라고. 맞아요. 2단계가 되면 아마 이게 금지가 해제가 되는데 아직은 2.5단계라서 그래서 아마 특히 호흡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운동 네. 같은 경우는 비말이 많이 생성되기 때문에 그런 뭐 GX 관련 운동은 또 제외하고 예. 우리가 8제곱미터상 1명 정도로 해가지고 우리가 양팔을 쫙 뻗으면 거의 2m가 되거든요. 네. 근데 이 2m 양팔 뻗는 것보다 더 거리를 두고 1명 정도를 둘 수 있는 거리두기를 하는 걸로 해가지고 방역 수칙을 허용 가능한 것으로 해줬기 때문에 아마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대신 이제 이런 부분에 철저하게 이제 부산시하고 구청에서 네네. 점검도 하고 방역 수칙 준수 여부를 꼭 확인하는 것만 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걸로 보입니다. 네. 네. 그럼 이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킨다면은 앞으로 집합 금지 업종이 이제 영업 허용돼도 큰 문제는 없을 거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그래서 저는 지난 여름에 2차 유행이 좀 있었을 때부터 네. 네네. 계속 집합금지 참 이게 너무 안타까웠거든요. 네. 그 업종에 계신 분들이 사실 이게 문을 닫는 것 자체가 어떤 분들은 큰 생계 위협을 줄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 예예.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분들이 좀 더 노력을 해서 방역 수칙을 최대한 지켜서 본인의 업소에서는 감염 전파가 안 이뤄지게 하는 노력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네. 그런 부분들이 사실 식당을 좀 지나가거나 보도 이렇게 그런 부분들이 잘 안 보여서 많이 답답했었는데 예예. 이런 이제 집합금지 업종 같은 경우는 다중이용시설이고 우리가 산밀, 밀폐, 밀집, 밀접 세 가지 위험 요소가 있으면서 환기가 잘 안 되는 환경이거든요. 예예. 그래서 중증관리시설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보니까 이제 식당 중에서도 야외에 테이블 배치를 해가 난방기 옆에 설치한다든지 테이블 간격을 넓힌다든지 창문도 다 닫는 게 아니라 일부를 열어가지고 환기를 한다든지 어떤 곳은 또 테이블 의자를 마주하지 않고 또 나란히 옆으로 해서 예예.
식사할 때 마스크 벗으니까 마주 앉으면은 위험하니까 네. 그런 노력을 한 거지. 이게 업종에 따라서 뭐 또 실내 체육 시설에 따라서 그런 아이디어를 내서 노력을 한다면 이런 부분을 또 부산시나 구청에서 또 인정을 해주는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예예. 네. 조금 허용을 해주고 그리고 만약에 발생하면 집합금지가 바로 들어가게 하는 그런 조금 탄력적인 운영이 좀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근데 2.5단계 돼서도 모두 다 이제 집합금지가 되는 게 아니고 그런 방법들을 좀 해서 인정을 받은 데는 이렇게 또 열고 운영을 할 수 있게 네.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있으면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백신이 이제 조금 투여된 지가 시간이 지나서 네네. 이제 백신에 대한 효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던데 일단 뭐 파이저나 모더나는 나쁘지 않다. 그리고 파이저 같은 경우에는 영국 남아 공발 이 변이 바이러스도 효과가 네네. 있다. 네. 근데 또 시노팜 이 중국 바이러스 그 백신 있잖아요. 네네네. 부작용을 숨기고 있다. 네. 네네. 그리고 또 이번 주에 우리나라 그 셀트리온인가요? 그 항체 치료제 네. 임상 네, 결과가 이게 이제 발표가 되는데 좀 네네네. 정리해 주세요. 그래서 지금 백신 부분은 일단은 너무 걱정하시지 말고요. 지금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화이자 백신을 통해서도 지금 보고된 게 중화항체가 이제 생긴다는 결과가 나왔고,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라는 게 이제 곧 발표가 될 것 같거든요. 예예. 그래서 어쨌든 이 변이 바이러스가 전파력이 있긴 하지만 현재 나오는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추후에는 모더나 백신, 추가로 이제 노바백스 백신 여러 백신들이 계속 나오게 되니까 사실은 이제 백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백신 접종이 중요하거든요. 백신 접종. 그래서 2월 말에 저희 백신이 들어오게 되면 대상자분들은 신속히 접종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아마 이번 주 수요일 날에 또 셀트리온에서 항체 치료제 이상 결과 발표가 나올 텐데 네. 이 항체 치료제가 효과적으로 이렇게 이제 경증에서 중증으로 넘어가는 것을 예방해주는 효과가 있다는 게 보고가 되면 바로 우리가 이제 감염자를 줄일 수는 없지만 이런 네. 항체 치료제를 통해서 아주 사망이 생기거나 또는 중증으로 넘어가는 걸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아주 희망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 이야기를 듣는다 해가지고 바로 마스크를 벗고 반격을 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 미국은 지금 접종을 시작했는데도 했는데도, 엄청난 사망자가 나오고 있다 아닙니까? 예, 그런 거 속도가 봤어요. 속도가 너무 느립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상당히 우리 독감 접종이나 여러 접종 시스템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워낙 또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접종에 대해서 빨리 접종을 잘 해주시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는 아마 백신이 들어오면은 금방 할 거예요. 신속한 접종들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아, 또 희망적인 얘기로 마무리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예, 동아대 감염내과 정동식 교수였습니다.